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특히 호남권에 유일하게 여야 정치권을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사정없이 깨부시는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오늘 또 국내의 뜨거운 정치권 소식과 2022년 월드컵 축구 소식을 가지고 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의 첫 섹션 2022년 월드컵 축구 각본 없는 드라마를 가지고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축구 선수들이 포르투갈과 16강을 놓고 아주 열전을 벌였어요. 여기에 우리 그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정신으로 초과 타임, 축구 경기 90분이 끝나고 초과 타임 그 6, 7분 그 사이에 아주 기적 같은 역전골을 성공했습니다. 역시 그 선수는 위기에서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 유럽 무대에서 빛나는 활약을 했는데 이번에도 부상을 무릅쓰고 그 상대 선수들 포르투갈 선수들을 그 수비 선수들을 6, 7명을 끌고 다니면서 70m를 질주한 끝에 그 포르투갈 수비 선수의 상대방 그 다리 밑으로 탁 패스를 정확하게 해줘서 우리 황희찬 선수가 슛 골에서 2대1로 역전해서 우리 한국이 16강에 들어갔습니다. 참 이 경기를 보고 우리 역시 우리 선수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좀 안보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참 대한민국을 국위 선양했다는 대해서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환호와 박수를 치고 좋아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곧바로 그 감독한테도 전화를 하고 손흥민한테도 고맙다고 우리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해주고 국민들한테 용기를 줘서 고맙다고 전화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을 맞이해서 우리 선수들이 우리나라는 피파 랭킹 28위입니다. 물론 공은 둥글고 축구는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역대의 피파 성적이 좋은 독일이니 영국이니 스페인이 있는 나라도 이게 보면은 약한 상대한테 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이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고 세계 70억 그 세계 인구가 환호를 하고 하는 이유는 각본 없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환호를 하고 이 축구 경기를 각 국의 선양으로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계 각국 언론의 로이터 통신을 비롯해서 세계 언론에서는 한국 대표팀을 강팀을 밀어낸 파워풀한 그런 선수들이다. 그런 사례를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지난 2018년에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또 2014년 월드컵 우승인 독일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했어요. 우리가. 또 2002년에 한일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스페인을 차례로 우리가 또 물리치고 4강에 또 간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 선수들한테 열렬한 환호와 아낌없는 뜨거운 성원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섹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호남에서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그동안에 그 민주당 성향에 있는 정치인들을 사정없이 깨부셨더니 왜 저를 아는 지인들은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민주당을 이렇게 심하게 질타를 하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상당히 그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상당히 좀 싫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제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한테 먼저 한번 사정없이 깨부시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 풍향계 시사 전망을 보면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 정축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170여 명이 지금 민주당이에요. 3분 후 과반수가 좀 넘어가요. 그래서 아무 일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내세운 정책은 민주당에서 거부를 하니까 한 발 앞짝을 못 가는데, 그것을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 국민의힘에 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몇 달 앞두고 보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를 나와야 된다, 이런 정신 나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여러 어지러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그런 재판들, 지금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 집행을 해야 해요. 그런 법무부 장관을 섣부르게 정치권에 끌어내서 당대표에 나와줘야 한다. 스타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를 하는 이 국민의힘 정치인들, 도대체 이 정치에 시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그 국민의힘 지금 정당 지지도가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대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물론 민주당도 30% 되지만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정치를 하는데 친윤이니 비윤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고, 지금 법 집행을 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치권에 끌어들여 가지고 어떤 것을 국민들한테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차기 대권 주자가 없는 거예요. 대권 주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20% 이상 나오면은 국민의힘 주자들은 5%도 안 나와요. 5%도 안 나와. 왜 그러겠어요? 국민의힘이는 국민들의 그 마음을 읽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기라고 한동훈 법무부장을 법 집행하는 현직 장관을 이 쓰레기 오물통 같은 이 정치권에, 삼류 정치권에 끌어들여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정신 차려요. 지금 국민의힘의 주자들이 지금 없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럼 반성을 해야 합니다. 왜 국민들이 국민의힘 주자를 내세우지 못하는가? 그런 반성 아래에서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뽑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제대로 국민의힘에 국민들한테 어필을 해야지, 현직 장관을, 법무부 장관을, 그것도 법무부 장관을 끌어가지고 국민의힘
친윤이 비윤이 이런 타령을 해서 되겠습니까? 제발 좀 국민의힘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보수의 국민의힘의 정당이지만은 요즘은 정말로 뉴스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이태원 참사를 보고 물론 지금 국정감사가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국정감사의 진위가 민주당의 진위가 어떤 속셈인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 전공법으로 제가 보기에는 국정감사에서 들어가서 파헤칠 것 검찰이나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면은 국정감사에서 아무 의미가 없이 나올 겁니다. 이왕이 국정감사 받았으니까 전공법으로 국민의힘이 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심판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그리고 이번에 뭐 내년 연말에 윤석열 정부가 뭐 개각을 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내년 연말 개각 때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부 장관들 좀 실력 있고 능력이 없는 장관들 검찰 위주로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을 하지 말고 능력과 비전을 갖춘 제대로 된 인물을 캐스팅해서 국무총리부터 각부 장관들 실력이 없으면 가차없이 사퇴시켜서 새로운 개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가져가서 국민들의 그 심판을 받고 국민들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윤석열 정부가 내각이 되고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번에 지난번 3일 12월 3일이겠죠.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대구 경북 언론 모임에서 초청한 그 당권 주자 중에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MZ 세대들이 바라는 그런 그 정책들이 없다. 그런 소리를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MZ 세대를 대표는 주자라고는 말을 않지만 그래도 이준석 그 전 대표가 표방했던 젊은 청년들의 그 정책, 좋은 것은 받아주면 됩니다. 같은 당에서 좋은 정책이 있다면은 그런 젊은 세대들의 그런 정책들을 좀 받아서 또 청년 일자리 문제, 또 요새 시급한 그런 문제 등등이며 또 국민들이 바라는 그 갈등, 분열, 같은 그 당에서도 물론 민주주의는 여러 의견을 집합한 그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겠지만은 갈등에서도 무슨 개파, 국민을 위해서 국민파가 있어야지 무슨 자기들끼리 속보이는 사익을 위한 개파가 필요합니까? 나는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도 나는 그 국회의원이 참 정책으로 내세운 걸 참 좋아하는데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자고 그런 또 정책을 냈더라고요. 그런 국민의힘에도 그런 그 국회의원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300명 국회의원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도 인구 상한선을 올려서 인구 한 25만 정도로 해서 100명으로 줄여버려야 해요. 그냥 100명으로 확. 국회의원 300명 있으면 뭐예요? 예?
지금 여야에서 제대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모 의원이 주장한 의원 정족수를 100명으로 줄이자는 그런 공약에 대한 전적으로 저도 좀 환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앞으로 남은 총선이 한 1년 한 뭐 4개월 정도 남았나? 1년 4개월 정도 한 뭐 1년 요 정도 남았는데 제대로 윤석열 정부의 정치 철학과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다음 총선에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이번 주 세 번째 섹션 들어갑니다. 그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 100일을 지금 지났어요. 취임 100일을 지났는데 이제 사법 리스크가 측근들이 지금 구속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불이 켜졌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측근들 뭐 구속되고 또 풀려난 그 측근들은 지금 재판을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거기서 폭탄 발언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유리한 증언도 하고 그러는데 이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유리하게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법 리스크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2월 15일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의 소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기소를 붙이고 소환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지금 지난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그 해수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해수 공무원 사건이 터져서 서훈 그 안보실장이 지금 구속됐어요. 그게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페북에 자신의 페북에다가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다. 북한 전문가고 전략가고 협상가라면서 이는 서훈 실장을 구속시킨 것은 도를 넘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도 과연 이 서해 공무원 해수 공무원 이 피살 사건이 정말로 팩트를 가진 정확한 월북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실종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가? 이게 지금 밝혀지지 않은데 지금 밝혀지는 지금 과정이에요. 그래서 서훈 실장이 구속됐을 때는 다음 코스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에요. 그 서훈 실장하고 이 언론 보도에 보니까 서훈 실장하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보안 유지의 지침을 내리고 그 관련된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를 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관계장관 회의에서 서훈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훈 실장 등이 보안 유지에 필요한 관련된 첩보 내용 서해 공무원 피살준 직전에 북한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한 그런 내용을 삭제를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협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서훈 실장이 지금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시켰을 때는 이건 검찰에서 구속시킨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이제 재판에서 구속하라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국가 안보에 대한 것을 지금 새로운 정부가 왔다고 해서 보복하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정말로 이건 물론 개인이지만은 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국민의 명예를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에 또 명예를 걸고서라도 이건 정확하게 이건 밝혀야 합니다. 이걸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좀 항의를 했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도 참 아리송한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 기록물에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그 기록물에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 기록물을 공개하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언이니 그 기록에 써있는 그런 회의 내용이니 이걸 공개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됐는데 대통령 기록물은 함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의아심을 품고 국민들이 지금 대단히 지금 참 귀추가 주목되게 좀 지켜보고 있는데 참 묘한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시사전망대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해수공무원이 죽은 피살된 다음 날에 유엔에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연설을 이제 방영하는데 그 우리 국민들이 생각에는 유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연설에 뭔가의 북한과 그 입장이 좀 이 포커스가 안 맞으니 이 해수 공무원을 좀 어떻게 월북으로 몰아가지 않느냐 그런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또 의아심을 갖고 있어.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걸 정말로 이렇게 강력하게 도를 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서훈실장 구속됐죠. 이제 박지원 국가안보장도 이제 조사 받을 겁니다. 이제 받으면은 전 대통령으로서 이 국가안보에 중요한 문제니까 검찰에 나가서 이건 이러이러해서 내가 어떻게 보고를 받고 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그때였기 때문에 내가 국가를 통치하는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국가를 통치하는 입장에서 이 사건의 배후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서훈 안보실장이 구속되고 그 전 정부의 국방 외교 안보 라인이 조사를 받으니까 대누를 했다. 도를 넘지 말라. 도를 넘어서는 안 돼.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체면도 안 서고 국격도 안 맞고 품위도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서해 공무원 이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명운이 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이 걸린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허투루 그냥 자기들의 전 정부의 일이라고 이렇게 정확한 사실 근거 없이 항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건 분명히 전직 대통령께서도 확실하게 증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100일에 기해서 이런 사건이 터져서 제가 잠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고, 지금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 설상가상 첩첩산중으로 갈수록 태산입니다. 지금 민주당 당 내에서도 지금 이제 친명 비명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왜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그 비명계 30 의원을 비롯해서 전에 친문이 있던 몇 명 의원들, 그리고 전 장관이었던 박영선 의원 같은 분들은 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이렇게 무조건 방어다가 독박을 쓴다. 민주당이 이러다가는 민주당의 존립에 대해 참 장담할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서 지금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의 그 귀국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직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그런 일은 아직은 없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사정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그 뜻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뚝이 무너지기 지금 1초 전입니다. 아마 우리 박종환 시사 전망대에서 보는 그 시사 전망은 이 12월 연말쯤 가면은 이번보다 더 심한 갈등이 분열이 일어나서 민주당이 이제 총선을 겨냥해서 달리는 의원들이 무조건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 당대표가 됐든 국민의힘이 당대표가 됐든 어떤 정치인이 됐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고, 또 그 법의 심판 내에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증명을 하면은 털고 다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를 소환해라. 나 소환하면은 그 국회에 방탄국회 내가 거부하겠다. 나 빨리 소환해라. 내가 소환해서 내가 할 말을 하고 확실하게 내가 증명해서 내가 무지를 내가 증명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또 민주당에서도 30 의원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나가서 명명백백하게 나 죄 없다 밝히고 나와서 다시 심판받으면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같은 당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검찰에 소환하기 전에 자진 출두해서 소환해서 확실하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잠재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번 주에 마지막 섹션, 지난 제8위 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인가요? 12월 1일이 제8위 동시지방선거 선거법 기소 마감일이에요. 대검찰청에서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전국에 총 3,790명을 입건을 했어요. 쉽게 말해 조사를 했어요. 거기서 3,790명을. 그 중에서 1,448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재판으로
그 판가름을 하자 해서 1448명을 검찰에서 지금 기소를 했습니다. 이건 전국 상황이고, 우리 고장 전북권으로 오면은 전북권에서는 현역 교육감 그리고 시장, 현직 시장 등이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지금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지금 기소가 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누구누구 그러면 이 검찰에 기소가 됐나 하면은 이게 보니까 서거석 전북 교육감, 정원율 익산시장, 강인준 군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 이 4명이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4명 중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뭐 그 4명 그 죄를 보면은 뭐 흑색선전, 금품선거, 부정경선운동, 공무원 선거법 위반, 뭐 제일 죄가 무거운 상대방 낙선 허위사실 공표, 유포 이런 죄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저도 그 예전에 16대 때 저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해서 선거를 해봤고, 또 익산시장 예비 후보로도 한번 뛰어본 사람이고, 선거를 저도 뭐 대통령 선거서부터 시작해서 시장, 국회의원, 뭐 지방선거까지 이런저런 선거를 한 10여 번, 10여 번 여유 해봤지만은 이 선거에 제일로 그 어려운 것이 그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참 이게 예민해요. 어떻게 보면 귀에 걸으면 귀걸이, 코에 걸으면 코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 상당히 법률적인 그 지식 변호사들도 이렇게 되면은 위반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위반이 안 되고, 이 상당히 참 그런 일로 당락도 바뀌고 현직 시장도 퇴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시사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건 그렇습니다. 익산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장이나 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 토론할 때 보면은 좀 이렇게 뭐랄까, 선거법 위반에 저촉된 그런 내용들을 잘 인지를 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선거법 위반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토론을 하다 보면은 좀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좀 흥분될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들도 그렇지만은 흥분되다 보면은 이제 그 얘기를 안 해도 들은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그 열띤 토론을 하다 보면은 좀 약간 이제 법상식에서 벗어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정원율 시장 말고 전직 시장도 그 토론에서 얘기한 얘기가 선거법 그 허위사실로 해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중도에 낙마를 했는데, 이게 참 이 선거법이 참 애매합니다. 또 어떤 후보들은 똑같은 내용인데도 쉬운 얘기로 이재명 그 경기도 지사 때입니까? 선거 때 이재명 그 대표도 그때 선거 때 이가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재판을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허위사실이 아니다 해서 무죄로 해서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되고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은 그 내용의 그 토론 중에 나온 내용 중에 그 말들이 어떻게 보면은 허위사실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어령 비어령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뭐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 이거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자신 있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의혹이 있다면은 그 익산 시민들을 대변해서
자세하게 앞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과정이나 제가 또 아는 법률 상담가들하고 제가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이 익산시의 정은유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추후에 방송에서 세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팩트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객관적이고 팩트를 가진 방송을 합니다. 어느 편에 서지 않고 또 누구를 비방한다거나 누구를 비하한다거나 누구를 끌어내는 그런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정없이 박종환 TV 방송에 명예를 걸고 깨부시겠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환절기 또 특히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는 이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이번 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